2023년 대비 실기 쪽집게 문제 해설이라고 할 건 없고, 제가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채널에서 그 유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16년까지 자세하게, 특히 실기는 제 그 한 땀 한 땀 제가 그 답을 작성한 거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여기서는 아 뭐가 중요한 거가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또 도움 되실, 또 안 되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먼저 가장 최신 문제부터 2022년 1회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집나무 사람 검사, 아까 제가 핵심 이론하고 연결될 거예요. 집나무 사람 검사의 그 의미를 쓰고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항목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는 거죠. 아까 또 신경심리검사에서 그 시공간 구성 검사 5가지 쓰시오. 이게 2022년 좀 중요하니까 좀 짚어볼까요? 칼 로저스가 강조한 상담자의 3가지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것 같은 경우도 별표 3개, 진공무, 약어로 진공, 절대 안 잊어먹어요. 행동치료 기법 5가지를 쓰시오. 뭐 쓰시오 하면은 정확히 저기 설명하시오 하면 설명하고, 뭐 개념을 뭐 이렇게 용어를 쓰시오 하면 쓰시오 해야 될 거예요. 정확히 아는 경우 정확히 적으시고요. 카우프만이 말한 지능검사의 기본 철학, 이런 것은 그 모든 지능검사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 기본 전제, 지능검사의 기본 전제 해도 같은 말이에요. 무어가 말한 가족 갈등, 이런 것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변별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제가 아까 한 것 중에서 칼 로저스가 강조한 상담자의 3가지 태도는 별표 5개, 뭐 집나무 사람 검사 뭐 별표 1개, 신경심리 검사 시공간 구성 검사 별표 1개. 그래서 꼭 암기할 게 있고 또 얼핏 읽어봐야 될 게 있어요. 행동치료 기법 5가지 별표 1개, 카우프만 지능검사 기본 철학 별표 1개, 무어가 말한 가족 갈등 별표 1개, 망상장애 환자 재활 프로그램, 이 말은 뭐냐면 정신과 여기는 꼰 거예요. 약간 조현병 환자, 정신장애 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망상이 들어가 똑같아요. 정신병원에서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사회에 복귀시킬 때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구성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 원리라는 것은 철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성요소를 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기는 원리네, 원리라는 건 철학 같은 걸 말해주고, 구성요소는 프로그램이라, 말 그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뒤에 나오네 바로. 원리를 할 때는 원리를 써주고, 뭐 구성요소를 쓰라고 할 때는 구성요소를 써주고, 여기 나왔네.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 4가지와 자살 위험 평가 방법 3가지, 자살 위험이 큰 내담자에 대한 개입 방법 별표 5개. 그죠? 이거는 10점짜리라는 거예요. 이거 못 쓰면 떨어져요. 그죠? 뭐 이런 뭐 심리평가 목적이나 검사자에 대한 전통적 물의 치료적 물, 이건 읽어보시고, 아론백의 인지적 애고 별표 5개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상담에서 어떤 그 면접에서 쓰이는 기법,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노출 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중관계 지향 이런 것도 별표 2개 정도, 경청의 원리 별표 2개 정도, 객관적 검사와 그 투사적 검사, 뭐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단점 이런 것도 별표 한 2개 정도, 뭐 자기보고형 검사나 뭐 이게 객관적 검사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보고형 검사는 자기가 자기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다는 거죠. 그리고 20번 이제 그 상담 기법, 재진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서 제일 다시 깔끔하게 제가 좀 간단히 읊어보자면, 로저스의 상담자의 3가지 태도, 그죠? 인지적 애고 뭐 이런 것들, 상담의 기법, 또 우울증 환자의 진단 기준, 이런 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외우고, 그래서 2개나 3개는 무조건 외우고, 1개는 좀 읽어보시고 썸머리 노트, 그죠? 그래서 사실 실기는 이 책만 공부해도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이 책만 하고 이제 그 합격하신다. 6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1회는 이랬고, 뭐 3회로 들어갔을 때도, 3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뭐 신뢰도 종류와 측정 방법 3가지 뭐 이것도 외워야 되고, 얄롬의 집단 치료의 치료 조교인, 이것은 무조건 암기 별표, 이것도 한 3개. 그 다음에 뭐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치료. 이것도 A, B, C, D, E가 뭔지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이죠. 어떻게 상담해야 되느냐. 그 모델에 따라. 또 뭐 얄로미에 대한 긍정 관심 이건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했죠. K-WISC-4의 4가지 지표와 지표별 핵심소 검사 암기하라고 했죠. 나오잖아요. 뭐 이것도 별표 3개고 아동 상담에서 놀이지의 치료적 효과 이런 것은 별표 한 2개 정도. MMPI 단계는 뭐 별표 1개지만 알아야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어기제 나오잖아요. 방어기제 종류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 그리고 소크라테스 질문법이 왕왕 나와요. 이것도 한 별표 3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어떤 식으로 제자의 어리석음을 논박했느냐, 고쳤느냐, 이런 말인데,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오늘날의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철학에서 심리학이 났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했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을 하자,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자, 학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자, 내담자 수준에서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자,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피하자, 필요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질문, 선다형 질문, 아니요. 어떨 때는 정 제자가 무지하면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담자의 기법, 그죠? 기법을 뭐 쓰시오보다는 이렇게 응용식으로 이게 어떤 이게 별표 5개, 반영은 무조건 이게 잘 나와. 이게 처음 시험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왜 그런지 몰라. 답은 반영인 것도 있고 답이 반영이 그냥 2자 그럼 3점. 반영적인 답을 상담자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주 그냥 별표 5개. 답이 반영이라니까. 그냥 리플렉션. 그죠? 사회속도 검사는 이게 2015년에 나오고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뭐 이거는 무시해도 되시고, 뭐 상담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이것도 한 별표 3개 확 나와.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답을 틀리나 봐.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것들은 이제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내도 또 틀리고 또 틀리니까. 상담 초기에 흔히 나눌 수 있는 대화, 이것도 이해를 좀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겠어요. 뭐 라포를 형성하게 하고 또 양가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라포가 형성이 안 됐다. 라포 형성을 해야 되고, 내담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되고, 양가 감정을 수용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베개 인지적 오류 또 나왔잖아요. 그죠? 베개 인지적 오류. 무조건 외운다. 6가지. 또 나왔죠, 여기? 같은 2022년에 2번 나왔어. 정신사회 재활. 2022년 1회도 나오고 3회도 나왔잖아요. 정신재활의 구성에서. 이것도 이제 좀 별표 이것도 한 2개 정도. 그리고 MMPI 68척도. 이게 MMPI 68척도 이거는 저기 1급에도 나왔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1급과 2급이 호환한다고 상호 호환. 그죠? 68척도의 어떤 특징 5가지와 가능성 있는 진단. 68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신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분열성 성격장애, 조현병, 편집형 인격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같은 말이에요. MMPI에서 무응답 척도, 이게 옛날에 모른다라 했는데 무응답 척도가 상승하는 경우, 왜 대답을 안 했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검사자의 동기를 불신하고, 또 조심성,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노출하고 싶지 않고, 또 강박성으로 인해서 바른 반응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또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면 자기가 문항을 빠뜨린지도 몰라. 그죠? 정신적 혼란이 오신 거예요. 임상심리사의 유능성의 의미와 이를 위반하는 이유. 임상심리사의 윤리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나오죠. 다중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유능성. 임상심리사는 유능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죠? 왜 유능한 서비스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보다는 유능성 있는 서비스를 위반하는 경우는 뭐냐? 임상심리사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너무 많은 업무로 소진된 경우, 교만한 경우, 이제 또 어떤 수련교육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 옳은 말씀만 적어져 있어요. 쭉 뭐 벌써 다 나올 수 없고, 뭐 쭉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죠? 2021년으로 넘어가면 얄로미 제시한 집단치료, 집단상담, 워낙 문외한들은 집단치료, 집단상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엄밀히 말하면 집단치료는 병원의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집단상담은 경미한 거지만, 여기서 얄롬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집단 상담 치료의 치료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로저스 또 나왔어요. 치료적 조건 5가지로 3가지 하면 진공무예요. 5가지 하면은 이제 서로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된다.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되고 뭐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요새 나오니까 진공무 플러스 5가지 아까 그죠? 필요 충분 조건. 갑자기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진공무에다가 필요 충분 조건 하면 5가지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2. 여기 나와있네요. 뭐 한 연도에 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까? 참 우습네요.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온다니까. 한 연도에 진공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진공무 플러스 2가지예요. 합격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군요. 방어기제, 프로이트 방어기제 무조건 써야 된다. 그죠? 이거 넘어가시고. 집단 상담의 장점. 이런 것은 뭐 집단 치료의 치료 기적 요인이 잘 나오고 뭐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읽어보세요. 그냥. 그죠? 집단 상담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 보장이 안 되고 단점. 뭐 개인적 문제가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가 안 다뤄져. 그리고 집단 압력을 받아요. 나는 뭐 속마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야기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그리고 말해놓고 후회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집단 상담에서 자기가 바뀌잖아요. 원래 소심한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 바뀌었어. 그럼 집에 오면 괴리감을 느껴. 갑자기 바뀌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객전도.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않고 집단 경험에 도취돼 버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생활은 개차반이야. 쉽게 말하면 설거지도 안 하고 자식도 건사 안 하면서 근데 그냥 막 찬양하고 막 목탁 두드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종교 이야기는 조금 안 해야 되는데 안티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튜브도 일종의 연예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단 상담은 하면 좋지만 전문적인 지도자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게 주의했어야 돼. 주의해서. 그죠? 체계적 동감법 별표 3개. 그 개공포가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이제 동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잠깐 이야기하자 보면 먼저 근육 이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육 이완 훈련. 뭐 주먹을 꽉 쥐세요. 주먹을 펴세요. 뭐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장단지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얼굴에 힘을 주세요. 빼세요. 해가지고 이완과 긴장의 차이를 먼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공포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 이계 목록이라는 건데 불안 이계 목록이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경미한 것에서 심한 것으로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경미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개 사진을 보는 것은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개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공포를 느끼겠죠. 그런 식으로 이계 목록을 작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완 상태에서 이제 개 사진을 보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자, 당신이 지금 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면 더 릴렉스. 안 불안해요. 패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공포는 뭐겠어요? 이제 개를 멀리서 개가 오는 걸 무섭겠죠? 그러면 릴렉스. 릴렉스 상태에서 개가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개 무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마 식은땀 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릴렉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릴렉스. 그래서 불안해요 하면 더 릴렉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긴장과 이완은 병존할 수 없다. 또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된다. 몸이 긴장되면 마음도 불안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심신상관성. 그죠?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심신상관성. 이완과 긴장은 병존할 수 없다.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암기할 거 있고 키워드로 암기할 거 있고 이해할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해서 그죠? 또 여러분이 이 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럼 2급이잖아요. 국가자격 공인상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이 결국 카운슬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카운슬러가 되는 과정. 어쨌든 엔조이 자격증 딴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죠? 뭐 관찰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행동수정이라는 거죠. 이거 별표 지난밤 기이한 꿈을 꾸었어요. 내가 군대에서 있는 꿈을 꿨는데 내가
돼지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돼지가 형이었어요. 어떨 때는 돼지가 형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쩔 때는 사슴이 아버지였다. 바꿀 게 없나 보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 반응을 쓰시오, 직면 반응을 쓰시오, 재진술. 반영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꿀팁을 알려주자면 감정을 적어주는 거예요. 물론 반영의 태도, 행동 반영도 있지만 좀 어렵잖아요. 당신은 슬펐나 봐요. 당신은 당황했나 봐요. 이렇게 꼭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직면은 그 뭐냐면은 이제 지적하고 비슷한 것으로서 그 평소에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꿈으로 투사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직면에 있어서는 일종의 사회적인 언어로는 지적인데, 프로이트 방어기제로 직면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어기제를, 한마디로 아픈 데를 콱 찌르는 거예요. 그죠? 아픈 데를. 자기는 잊어버렸어. 근데 형을 미워해서 꿈에 형을 죽이는 꿈을 꾼 거야. 근데 자기는, 우리가 볼 때도 보여, 상담사가 볼 때는 형 미워하니까 형을 죽이는 꿈을 꿨구만.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상담자가 주사를 팍 놓는 거야. 간호사가 주사를 팍 놓듯이 상담자가 주사를 팍 놔. 근데 마음의 주사인데 천천히 주사를 줘야 돼요. 갑자기 주면은 도망쳐버려요, 상담에서. 그래서 이제 라포가 형성됐을 때 그걸 직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진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짧게 요약해주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그 좀 더 짧은 언어로 요약해주는 거예요. 요약. 어젯밤 꿈에서 돼지인 줄 알고 칼로 찔렀는데 돼지가 아니라 형이었다는군요. 그래서 그 좀 더 짧은 언어로 그 사람의 생각을 요약해주는 거예요. 아까 반영은 약간 감정 위주로 적어주면 좋고, 재진술은 생각 위주로 좀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종결평가에 유용한 영역, 이제 종결평가에 유용한 영역이란 뭐냐면은, 종결 할 때 뭘 보면 종결할 때가 됐는지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충성이 개선되면 종결해야죠. 스트레스 유발 감정이 변화됐으면 종결해야죠. 학교, 직장, 사회에서 잘 지내면 종결해야죠. 적응을 못해서 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종결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 수립 능력과 생산적인 활동 증가.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을 계획할 수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것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상담할 때 사람들이 계획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이별할 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항상 캘린더를 펴면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그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스케줄을 하지만 누구씨 스케줄 짭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상담이 끝날 때 정도면 내담자가,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 상담 잡으시죠? 바이바이예요. 바이바이. 진짜 재밌죠? 이 계획, 자기가 이제 자기 하루하루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선생님 저 뭐 우쿨렐레 학원 등록했어요. 저 뭐 자기개발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이 끝나가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어요. 저 취미사, 아까 우쿨렐레 학원 등록했어요. 뭐 누구는 이제 오카리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카리나 학원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안녕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취미 생활까지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에너지가 미친다면. 이거 쏜 게 우리가 이 임상 공부할 때 나의 경우에 대비해보고,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공부는 나로부터, 그죠? 나에 대비해보고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게 학술적으로 이게 전문 용어가 써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이야기, 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좀 재밌게 공부하면 좋아요. 다중관계 지향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이게 어쩔 때 이렇게도 나와버리네. 언지작처전, 그죠? 지능검사에서 이제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언지작처전,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 지능지수인데, 어쩔 때는 이해소검사가 측정하는 영역. 이해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해라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길에서 그 누군가의 지갑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일단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어 표현력, 사회적 이해력, 또 판단력, 사회성, 초자화, 도덕성, 이렇게 연관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는 걸 풀 수 있는 능력, 그죠? 뭐 이런 거예요.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또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심리검사를 왜 시행하느냐? 진단하려고 하는 거죠. 심각성을 보려고,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알려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치료 기간을 짜려고, 치료 기법을 선택하려고, 치료적 예후를 보려고, 호전되는지 보려고, 치료 효과가 좋은지 알려고, 검증하려고, 사전사후 검사.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구촉도 제가 말했죠. 사구촉도는 이제 품행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떠올리면 되겠어요. 품행장애, 청소년이면 품행장애, 성인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더 심하면 전과자. 전과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전과자들은 뭐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액팅아웃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앞선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지연 못 시킨다는 거예요. 충동성. 세자로 말하면 impulsivity. 충동성. 세자로 말하면, 세 단어로 말하면 충동성이에요. 그러니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심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윤리 가치관이 발달 안 돼 있어요. 범죄 행동, 그죠? 착취적인 대인 관계. 주로 이용하려고. 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지?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나왔죠? 품행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으로 쭉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쭉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MMPI 성격검사의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 이거 같은 경우 원래 1급에 나왔어요. 근데 2급에도 이렇게 살살 나와. 어렵게 하려고, 그죠? 지금 시간이 한 뭐 21분 정도 됐네요. 그 성인과 구분되는 아동의 심리치료 특징. 그죠? 아동들은 성인과 달라요. 보호자의 영향이 막강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먼저 성격이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다 답을 단 거예요. 뭐 정상 발달과 제가 책을 보고 한 거지 지어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정상 발달과 병리적 발달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치료 동기를 갖기가 어려워요. 또 대화를 아이들은 아직 그 어떤 사고력, 추상적 사고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 미발달되었으므로 미술, 놀이, 보드게임 같은 걸 이용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도와줘야 되고 교사도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상담사가 여기서 잘해도 뭐 학교에서 비협조적이고 부모가 조금 비협조적이면 치면 안 돼요. 또 비밀 보장. 이게 아이들은, 성인들은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했던 말을 부모한테 말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법적 후견인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바뀌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다 말해. 그죠? 그래서 비밀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은 좀 가려서 해야 돼요. 선생님이 꼭 이거 말하지 마세요 하면은 청소년들은 경우에 따라 조금 해야 되고 안 해야 돼. 상담자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앨리스의 비아저씨는 나온다고 그랬죠. 주로 끝에를 선생님들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적으면 다 답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랑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죠? 성공해야 된다.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된다. 내가 일을 뜻대로 하지 않으면 파멸이다. 나는 나의 그 운명은, 나의 행불행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통제할 수 없다. 강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된다. 반드시. 인간의 현재 행동과 운명은 과거에 결정되며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꼭 뭐 해야 한다로 맞춰주세요. 응? 꼭 그러면 답이에요. 상담 목표 설정 원리 이야기했죠? 아까 했고, 뭐 자기 표현 훈련 뭐 이런 것들 있고, ADHD 행동치료 기법 이것도 암기하시고, 뭐 K-웨이즈4의 해석 절차 이런 것도 한번 살살 정리해 놓으세요. 먼저 우리가 지능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전체 지능을 먼저 검토해 봐야 돼요. 전체 지능. 각 지수 점수를 검토해요. 그 다음에 언지작처전,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 지능, 언지작처전. 계속 진행합니다. 그 로샤 검사에서 엑스너 종합체계의 주요 채점 영역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반응 영역, 발달질, 결정인, 형태질, 반응 내용, 평범 반응, 쌍반응, 조직 활동, 특수 점수.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2급에서는 이게 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상담자의 그 상담 기법은 기본 그게 계속 나와요. 이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상담자의 기법. 명료와 직면 이런 것들. 아까 상담 초기에 나눌 수 있는 대화 이것도 계속 나오죠. 6번 척도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6번 척도. 6번 척도는 이제 뜻은 편집증이라고, 명칭은 편집증인데 숨은 의미는 의심과 불신이에요. 의심과 불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경계심과 의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다투거나 논쟁하고, 방어적이고 불신감이 많으며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투사 동그라미, 남 탓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 나쁜 것을 자꾸 나는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나쁘다. 이제 이걸 영어로 나타내면 I'm good, others bad인데, 이런 것도 써주면 안다는 뜻이 될 거예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 나쁘다. 나는 도덕적인데 다른 사람 비도덕적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어요. 남탓. 그래서 투사, 가로치고 남탓. 영어로는 프로젝션. 그래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심하면 조현병으로 진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장애가 있으니까. 사소한 거부나 비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정도.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RP. 강박증에는 이제 ERP라는 상담 방법이 있어요.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라고. 한번 여기서 나왔으니까 해볼까요?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은 학습 이론에 근거한 행동치료 방법으로서 그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자극을 노출시키고, 이제 자극에 노출시키고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출, 그죠? 노출, 익스포저, 못하게 한다. 리스판스 프리벤션. 그래서 노출 및 반응 방지법 치료의 4단계. 먼저 실제적 노출, 2단계 심상적 노출, 3단계 행동 방지, 4단계 치료 효과 유지.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시겠어요. 보호자가 보고하는 대표적인 아동평가 방법. 요게 옛날에 시험 문제였어요. 한국 아동 인성평가책도, 한국 아동 행동평가책도.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KPRC, KCBC에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면 아동 그 검사할 때 쓰는 검사. 그래서 여러분이 실기는 중요한 게 나오고 필기는 헷갈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다 실무에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실기가 안 나와요. 가끔씩은 뭐 또 이게 꼬은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아론백이 사용하는 옥한 사고 기록지. 이건 뭐냐면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에서 이제 과제로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자동사고를 판별하기 위해서 적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보고 행동 관찰이죠. 자기보고. 그죠? 그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감찰, 셀프 모니터링. 자기 관찰이죠. 자기 관찰. 행동 관찰법 중에서 자기 관찰법이 일종의 이게 이제 5칸 기록지. 먼저 상황, 시츄에이션, 감정, 이모션, 자동적 사고, automatic thought, 합리적 반응, rational response, 결과, consequences. 요게 이제 그 5칸 기록지. 3칸이다 하면 사생감, 사건, 생각, 감정. 3칸 쓰시오 하면 사건, 생각, 감정, 사생감. 5개다 하면은 상황이나 이제 그 감정, 자동적 사고 조금 이렇게 더 확대되네요. 그죠? 사생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덧붙이면 외우기가 쉽겠죠. 사고 구사 계속 나오고 계시고, 여기 우울증의 진단 기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너무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년으로 넘어가서 2020년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정신재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직업재활인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정신재활에서 하이라이트는 직업재활이에요.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어디 뭐 만성정신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청도 안 들려요. 그죠? 망상도 없어요. 사지 멀쩡해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라도 바리스타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직업을 갖게 해주지 못하면 어찌 보면 유능한 임상심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파타임이라도,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줄 수 있어. 한 달에 뭐 최저시급 이하라도 받게 해줘야 된다. 돈 빼기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직업재활은 환자나 그 건강한 사람이나 직업은 중요한 거예요. 소득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라면 대처기술과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다.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보려면 첫 번째 직업이 있냐? 뭐 결혼을 했느냐? 요즘 같은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비혼죠. 파트너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또 직업을 가지게 되면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또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사회적 접촉도 생기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래서 직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꼭 환자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 중심 치료에서 사용된 질문기법,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여기서 간간히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뭐 과학자 전문가 모델.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이것도 약간 쉬운 것 같지만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임상심리사는 과학자 전문가 모델을 따라요. 사이언티스트, 프로페셔널리스트 모델을 따르는데 이게 그 볼도 모델이라고 해요. 볼도 모델. 볼도라는 도시에서 우리 천명을 한 거예요. 우리 임상심리사는 과학자가 되자. 그리고 또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책을 보고 연구하고 그걸 임상 현장에서 응용하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자기의 어떤 실력을 쌓고 또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또 그걸 현장에서 풀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보고 풀어먹자. 공부하고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자의 비밀 보장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상담자가 원래는 비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비밀을 보장 안 해주면 누가 상담받으러 오겠어요. 상담자는 좀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근데 이건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이 비밀 보장 예외는 상담 초기에 구조화의 일환. 구조화라는 건 규칙 정한다는 거예요. 규칙 정하기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담 초기에 구조화 때.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안 됩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해, 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해, 타해, 사회적 안전, 그리고 아동의 인권, 판사의 명령,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내가 나를 자살하거나 자해할 때는 비밀보장이 안 됩니다. 타해, 남을 죽이겠다고 하고 때리겠다고 하면 비밀보장 안 됩니다. 사회 안전, 전염병이 있거나 에이즈가 있거나 코로나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폭발물 설치, 대구 지하철에 뭐 폭발물 설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이런 것도 비밀보장 안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명령하면 갖다 줘야 됩니다. 정보를. 또 그런 거였다는 거죠. 또 여기다 하나 추가되면 아동의 보호자나 조현병 환자의 후견인이 상담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이건 옵션이네, 그죠? 자해, 타해, 사회의 안전, 판사의 명령, 아동의 인권, 그죠? 아동의 보호자나 조현병 환자의 후견인이 알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외우면 되시겠어요? 이것도 별표 3개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특수 점수에서 특수 내용. 원래는 5가지인데 이제 3가지만 써라네요. 그죠? 공격적 내용, 협조적 운동, 병적인 내용, 추상적 내용, 개인화, 색채 투사. 이것도 5가지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인지행동치료에서 A, B, C, D 모델. A라는 것은 Activating Event. 사실 심리치료에서 A, B, C, D 모델만 알아도 상담자에 흉내낼 수 있어요.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선행사격. B, Belief System. B, 합리적 신념체계. C, Consequence. 결과. D, 디스푼, 논박. E, 이펙트, 효과. 그래서 내담자들이 상담센터 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잠이 안 오고요. 우울하고요. 이렇게 내담자들은 컨스켄스를 이야기해요. 컨스켄스. 힘든 걸 이야기해. 잠이 안 와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상담자가 자, 철수씨. 이 중에 철수는 없겠죠. 철수씨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제가 최근에 3년 사귄 애인과 헤어졌어요.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연락 안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전날 싸웠을 뿐이거든요. 진짜 충격 받겠다. 그지? 3년 사귀었는데 제가 말하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최근에 애인과 헤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 상담자가 그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행사건.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으려고 했어요. 한강에 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뭐 낙동강에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담자가 이제 논박 별표. 여기서 논박을 잘하는 게 상담자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적어줬어요. 논리성, 현실성, 효용성 동그라미. 현효. 논리성, 현실성, 효용성. 아니 애인하고 헤어졌다 해서 죽는다는 게 그 말이 돼요? 현실성.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자, 효용성. 당신이 죽어버리면 당신 인생이 도움돼요? 이런 식인 거죠. 논현동에는 효자가 많더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논현동에 효자가 많더라. 그래서 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 상담의 결과로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누구씨 아까 철수씨 뭐 세상이 멸망했고 어느 여자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때요? 아 선생님 알고 보니까 제가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두 명 또 있는 것 같더라요. 내일 그 친구한테 밥 먹자고 해봐야겠어요. 그럼 상담이 성공한 거예요. 자, 상담은 어렵지가 않아요. A, B, C, D 모델. 그죠?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겠다고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울증 검사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50대 여성의 지능검사, 50대 여성을 말로 하면서 지능검사 결과를 알려주면 답은 우울장애, 가로치고 주요 우울장애. 여기서 꿀팁. 최근에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하면 주요 우울장애예요. 2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속성 우울장애예요. 아무 말이 없다 그냥 그러면 우울장애.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뭐 사별했다 뭐 이러면은 주요 우울장애. 2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지속성 우울장애. 자, 그리고 그 우울증의 진단 기준 6가지. 그죠? 여기는 관별 진단인데 그 주요 우울장애 진단 또 하면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핵심인 것은 나왔겠어요. 그래서 로샤 검사에서 DDDS를 측정하는 기준 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큰 흐름은 로샤에서 측정하는 항목 7개를 쓰시오고 세부적으로 이제 반응 영역 D나 DDS를 측정하는 기준. W는 전체를 봤을 때잖아요. W가 빠져있네. 그죠? 여기서는 W 빼고 설명했어요. W는 전체 반응. 그죠? 전체를 봤어요. D는 보통 부분 반응. 흔히 사용하는 반점 영역을 사용했을 때. DD는 드문 부분 반응. D 영역 이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반점 영역을 사용했을 때. S는 여백 반응. 그래서 WS, DS, DDS. 흰색을 보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읽어볼까요? 취약성. 취약성은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말하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이상행동, 정신조현병 같은 경우는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 경험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그 이상행동의 유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응하는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뭐 그래도 쭉 어느 대략 스크린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스터디 채널 통해서 한번 들은 것을 또 들으면 금방 쉬워요 하고, 또 이제 그 수련 과정에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와의 인연을 통해서 국가 자격증 임상심사를 따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